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뿌리기로 했잖아요.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여기에다가 특수고용직에게는 최대 150만 원까지 주기로 했다고 해요. 자영업자에게는 3조 2천억 원을 풀었죠. 3조 2천억 원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요. 아주 싸늘합니다. 아주 싸늘해요. 아니 우리가 고위험시설로 지정이 돼서 문을 닫으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적자가 나는데 고작 200만 원 줘서 뭐 하라자는 거냐. 차라리 고위험시설에서 빼달라. 노래방도 빼달라. PC방도 빼달라. 빼주면은 그 지원금 다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우리가 방역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하겠다. 우리가 지금 방역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데도 다 따라했고 PC방에는 칸막이가 딱딱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지금까지 2주만 지켰으면 됐지 3주 가고 만약에 2.5 단계가 2단계로 떨어진다고 해도 고위험시설군은요. 똑같이 또 문을 못 엽니다. 그러면 추석 때까지 갑니다. 그럼 한 달 이상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인데 한 달 이상 문을 닫으면 임대는 누가 내줄 거냐. 전기세 누가 내줄 거냐. 4대 보험료 누가 내줄 거냐. 관리비 누가 내줄 거냐는 거예요. 정부가 닫으라고 했으면 이게 사유재산인데 정부가 마음대로 닫으라고 했으니 정부가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조용하라고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발 최윤식 PC방협회 이사장도 제발 고위험시설에서 PC방 빼달라. 그러면 내가 200만 원 좋은 거 그대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코인 노래방 연습장협회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좋은 일하고 집합금지명령기간 풀어달라는 거예요. 풀어달라. 우리도 좀 살자는 거예요. 우리도 좀 살자. 실제로 말입니다. 한국신용데이터 정보에 따르면요. 전국 노래방, PC방, 여가시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9%에 거쳤죠. 9%. 9%에 거쳤고요. 이걸 수도권으로 몰고 오잖아요. 수도권은 3%예요. 3%. 이 3% 매출이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PC방 업계에서는. PC를 대출해주고 있대요. 대출. 빌려주고 있답니다. PC방에 있는 PC들이 고사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려주고 있대요. 빌려주고. 그리고 PC방 업주가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 배달하고 있대요. 업주가. 업주의 이익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PC방이 이익처럼 보인다. 그렇게 3%. 쿠팡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진짜 속 터지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노래 연습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바천국에서요. 기업회원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영업자 중에 59%가 2.5단계 조치 이후에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59%예요. 이들 중에 11%는 진짜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폐업을 했다. 특히 말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 12종 여기는요. 폐업을 고려하는 비율이 69%까지 늘어납니다. 69%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을. 지금 현재 폐업을 해왔다니까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자영업자 점포수 줄은 거 보세요. 부동산 114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39만 1499곳에서요. 37만 321곳이에요.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줄었잖아요. 상가 점포 수가 말입니다. 39만에서 37만으로 줄었어요. 이게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
이 정도로 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마구마구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이냐 하는 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골목상권은 어떤지 아세요? 골목상권이요. 정경련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올해 하반기 손에 쥐는 순이익이 평균 42% 줄어들 거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이대로 계속 가면 순이익은 52.6%까지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52.6%까지. 52.6% 말이 52.6%죠. 52.6%가 되면 자영업자들은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한다. 지금 현재 실제로요. 자영업자 현장에서는 이제는 뭐 곡소리란 표현, 뭐 절망, 벼랑 끝에 떨어진다는 표현 이런 게 안 어울릴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 절망 그 자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도 그럴 것이 9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곳이 여러분 60%입니다. 60%. 80% 이상 감소한 곳이 16.2%, 50% 이상 감소한 것이 15.3%. 이게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그러니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거리두기 빨리 풀어달라 하는 게 소상공인들의 절규고요. 또 하나는 K방역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자랑을 했으니 바로 이 부분부터 방역부터 제대로 해라. 방역부터. 남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마녀사장하지 말고 정부가 방역의 실패를 인정하고 차츰차츰 많은 사람들에게 정책의 신뢰를 얻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줬는데도 사실 현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럴 거예요. 저도 자영업자를 해봤지만 한 달에 제가 국밥집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봤거든요. 한 달에 임대료만 해도 200만이 훌쩍 넘습니다. 임대료만 하더라도. 요즘 같은 때는 관리비도 많이 나와요.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적어도 70만에서 100만 원 사이 한창 더울 여름 때는요. 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전기료가 말입니다. 관리비가 그렇죠. 관리비가. 그런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에게 200만 원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자영업자들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도 오히려 반응이 싸늘해지고 불만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뿌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채무만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통신비 2만 원 때문에 참 말들이 많아요. 아니 통신비 2만 원 전 국민 13세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9천억 원입니다. 9천억 원. 1조에 해당돼요. 2만 원씩 통신비 받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결국 통신회사로 다 가는 거죠. 차라리 그 돈 갖고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 참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모을까 거기에 집중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
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